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상혁 집사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버스타라는 회사에서 자동화 설비 쪽 서버 모터를 엔지니어링 하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한번.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예전에 했던 일과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첫 직장이 이제 대구의 게임 회사 취업을 하기 전까지 계속 이제 창원에서 살았습니다. 창원에서 마산에서 태어나서 이제 영호초등학교를 거쳐서 제가 다닐 때 사실 저는 국민학교 세대이기 때문에 예, 이제 영호초등학교가 처음으로 지어지고 나서 이제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반림중학교도 처음 생기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집에서 엄청 가까운 대학교까지 이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되게 편하게 학교를 되게 편하게 다녔습니다. 뭐 항상 걸어가거나 멀어도 자전거 타면은 뭐 한 15분, 20분 그런 거리에서 고생을 너무 안 하고 살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이제 창원을 떠났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는 뭐 한 26, 25, 26이 됐는데 이제 막상 독립을 하니까 혼자 지내는 게 너무 되게 외로웠습니다. 네, 갑자기 말하는 순서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컴퓨터 정보통신공학군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분리가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공학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2학년 때 컴퓨터를 전공할지 정보통신을 전공할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보통 그 1, 2학년 때 어차피 이렇게 건물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임시로 그 자기 의지 상관없이 학생이 절반은 정보통신공학에 소속이 되고 학생이 절반은 이제 컴퓨터공학에 남아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2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90% 이상의 학생들이 원래 1학년 때 그 랜덤하게 이렇게 배치된 그 전공에 그냥 남아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가면은 교수님들도 바뀌고 친구들도 다 바뀌고 이렇게 전공을 바꾸면은 다 바뀌니까 남아 있었는데 저도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우연인지 하나님의 인도인지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어쨌든 정보통신공학이 그때는 또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게 좀 특이한 게 학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제 원래 담당하시던 교수님이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신 분이 갑자기 정보통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 밑에서 이렇게 수업을 많이 듣게 되면서 정보통신공학인데 거의 이제 컴퓨터공학처럼 또 지내는 그런 좀 신기한 그런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 창원대학교를 나오고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병역 문제가 있어서 군대를 안 가려고 약간 군 기피자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닌데 그 카투사를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뭐지 학사장교인가 그거를 선택했다가도 그것도 잘 안 돼서 그냥 대학원으로 도피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입학 성적만 우수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저를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학생인 줄 알고 이렇게 대학원을 가라. 1학년 때부터 입학하자마자 너는 바로 대학원까지 생각을 해라. 그리고 군 그것도 이제 병역 특례를 받아라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뭔가 정치권에서의 문제로 저처럼 되게 마른 사람 때문에 그 군 비리 문제 이런 게 좀 터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병역 특례 제도가 좀 많이 축소됩니다. 갑자기. 그래서 교수님 한 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하여가 미안하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그냥 갔다 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가고 버텼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게 전문 연구 요원을 받는 게 사실 그 기업체에서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 해냈습니다. 이게 계속 기도하면서 네, 그 이제 KOG라는 게임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전문 연구 요원을 하게 됩니다. 전문 연구 요원을 하면 석사 과정을 마치고 회사에서 전문 연구 요원 TO를 주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해서 마치는 제도입니다. 아마 지금도 제도 자체는 남아 있는데 항상 이제 이 제도를 없애느냐 유지하느냐가 항상 이제 정치권에서 공방이 되는 뭐 그런 거 있었죠. 그거를 잘못 받게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가수 싸이처럼 군대를 2번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대학교 다닐 때는 뭔가 우연한 기회에 또 이제 교수님의 제안으로 그 교내에서 하는 창원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창업 경진대회를 나가보라고 해서 준비를 해서 나갔는데 이게 또 갑자기 총장상을 받게 돼가지고 총장상이 이제 최우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창업 동아리에서 만난 후배가 지금 조미리나 권사입니다. 뭐 창업 동아리지만 실제로 창업은 못했습니다. 뭐 공부하기 바쁘고 다들 취업하고 이래가지고 네, 90년대에는 지금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심지어 어른들까지 이제 게임을 되게 많이 하시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게임기를 되게 일찍 가지게 되었는데요. 거의 제 기억으로는 아마 유치원 때 이거를 아버지가 뭐 특별히 제가 사달라고 한 거 아닌데 이렇게 사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원시적인 게임이었지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형이랑 막 밤늦게까지 하다가 저희 형이 저보다 12살이 많거든요. 띠동갑이라서 게임은 같이 해놓고 이제 형만 혼나는 그런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형한테 되게 미안했는데. 그리고 이제 92년도는 이제 제가 뭐 국민학교 아마 4학년쯤 뭐 그 시절에 컴퓨터를 처음으로 사게 됩니다. 그때 컴퓨터를 사면서 뭔가 제 미래의 직업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컴퓨터 산다고 뭐 다 프로그래머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컴퓨터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학원에 가면은 그 디스크 2장으로 이렇게 부팅해가지고 뭐 GW 베이직으로 코딩하고 이렇게 할 때나 있었고 학교에도 컴퓨터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컬러 모니터까지 그때 당시 물가로 이제 120만 원 정도가 쓰였는데 그때 대우 르망 승용차가 한 3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금을 아버지가 저한테 투자를 하셨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쫄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옛날 사람입니다.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 3.5인치 디스크 요즘
요즘 어린이들은 이거 인터넷에서만 알 수 있겠죠. 제 장래 희망은 원래 국민학교 때 이제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자동차 공학 박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낮췄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머로 돼야겠다. 그때 어렸을 때 왜 프로그래머 돼야 될지는 왜 돼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지는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어렸을 때부터 되게 먹고 사는 문제에 되게 집착을 해서 뭐 어떤 직업을 가지면은 미래에 좀 계속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좀 저런 직업을 구체적으로 일찍 가지게 됐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꿈에는 도달을 했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더 큰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빨리 잃어버리면서 그 다음에 비전을 잘 못 잡고 지금은 그냥 인도를 받아야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꿈을 정하면서 내가 이거를 꼭 해야겠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다이어리 같은 데다 항상 그렇게 첫 표지에다가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적어놨었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과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많이 누리면서 지냈습니다. 중학교 때 열심히 갖고 놀았던 장난감인데 이것도 이 집안 형편상 저런 거를 사줄 수 없는데 누나가 이제 또 저보다 9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누나의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으면 이제 뭐 제가 저런 걸 맨날 사달라고 한 건 아닌데 한 번 저걸 몇 번 사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자동차만 해서 일본제 쿄쇼라는 그 RC카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저 박스 하나에 40만 원. 지금 생각해도 비싸죠. 근데 저걸 사서 갖고 놀았는데 저게 이제 라디오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FM이나 AM 주파수로 이렇게 제어를 하고 안에 뜯어보면은 자동차 구조가 진짜 장난감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돼 있어요. 사실 그 장난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른들이 갖고 노는 취미용품인데 아주 비싼 장난감이죠. 저런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도 뭔가 이렇게 직업 선택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소개해드릴 것도 없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프로그램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런 휴대폰도 안에 이제 다 프로그래머들이 작업해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이 뭔가 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뭔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사항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그걸 구현을 해주는 사람이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거를 순서도라고 합니다. 요거는 프로그래머 아니더라도 그냥 회사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명할 때 저런 도식을 쓰거든요. 그리고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때 이렇게 순서도를 작성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겠다라는 것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처음에 있었던 게임 회사에서 그
구조를 이렇게 도식화한 건데 제가 입사해서 한 3년 될 때까지 저 그림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수정하는 게 사실 프로그래머들이 대부분의 업무인데 이게 되게 남이 짜놓은 거를 자기가 온전히 이해하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짜도 한 며칠 있으면은 까먹거든요.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짰더라 이렇게. 예.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면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됩니다. 예,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꼭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아닌데 그때 이제 2001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대학교에서 배운 수업 내용들을 이제 C라는 언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C 더블 플러스, 그다음에 자바라는 언어도 배웠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 대학교 선배님 한 분이 그때 이제 선이라는 큰 미국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민간 자격증을 발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 인정하는 자바 이제 그 프로그래머가 되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따봤습니다. 별로 크게 뭐 쓸모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수험비가 되게 비싸요. 한 그때 당시 $100인가 $200 정도 냈으니까 이게 다 또 영어로 돼 있는 시험이었고 지금은 한글화돼서 시험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영어 문제지를 보고 다 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영어로 다 배우고 외우고. 예. 그다음에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수포자라는 말이 없었던 시절인데 제가 원조 수포자입니다. 예. 그래갖고 국민학교 3학년 때 구구단을 제대로 못 외워가지고 그때부터 좀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첫째 딸이 하영인데 막 구구단 틀리거나 이러면 제가 되게 철렁철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대학교 가니까 계속 수학 과목이 끝이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수학을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서 자연반을 선택하고 대학교도 이제 공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계속 꿔도 될까라는 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의심을 했던 게 나는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 이게 과연 프로그래머를 할 수 있을까? 보통 그런 프로그램 책을 보면 다들 이제 수학을 잘 해야 된다고 되게 강조를 해놓거든요. 근데 저는 수학을 너무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약간 주눅이 들어 있다가도 그냥 수학 못해도 할 수는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어쨌든 대학원 갔는데 교수님이 계속 1대1 세미나로 막 계속 수학 물리만 계속 가르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갔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렇게 뭐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사에 가면은 새로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은데 진짜로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또 회사에서 쓰는 이 프로그램 수준이 많이 더 높았어요. 많이 높아가지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아마추어와 이제 프로의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회사 면접을 봤는데 진짜 다 모르겠습니다라는 답을 한 6번 연속한 것 같아요. 상혁 씨는 뭐 STL 써봤어요? 아니요. 부스트 알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안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 면접에서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잘 모릅니다. 계속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사람이 되게 급했나 봐요. 빨리 뽑아서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동안 온라인 게임 서버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게임 서버라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게임 서버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게임 서버가 뭐지? 네. 그 요즘에는 또 이제 이게 너무 대세가 바뀌어서 온라인 게임도 하지만 요즘에 이제 전부 모바일 게임으로 다 넘어왔거든요. 게임 서버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서버에 접속을 하는데 그 서버에 접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반 사용자들은 못 느껴요. 근데 어떨 때 느끼냐면 이게 서버가 딱 다운되면 프로그램이 다 꺼져 버립니다. 그럼 이제 PC방에서 돈 내고 게임 하던 분들이 굉장히 이제 열받게 좀 환불해 달라고 막 갑자기 게임이 안 되니까 네, 그런 일을 합니다. 이거 서버를 죽이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 서버를 굉장히 업데이트하고 유지 보수하고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제 계속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게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인기가 떨어져 버려요. 사용자가 갑자기 확 줄어들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광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 네이버 첫 화면에 게임 이렇게 광고를 배너를 짠 거를 딱 걸면 이제 토요일 날 1시에서 2시 사이에 뭐 1시간 걸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억 정도 내야 돼요. 1억. 근데 그 광고 효과가 누가 그걸 보고 클릭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초등학생들이 그걸 다 보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게임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신규 사용자가 계속 게임에 접속을 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코 묻은 돈을 계속 써가지고 아이템을 사고 그런 게임을 계속 개발하는 일을 10년 동안을 했습니다. 이제 게임을 수출도 많이 했어요. 이제 제가 했던 게임이 지금 너무 옛날 게임이라서 말씀드려도 이제 잘 모르는데 그때 이제 2007년, 8년, 9년 요 당시에 이제 브라질에서 국민 게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한동안 유행을 했던 게임입니다. 너무 옛날 게임이라서 지금 여기서 아는 분 아마 김선호 집사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저는 재미있었던 점도 있었지만 그때 되게 뭔가 불평불만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에서 7년 넘게 그런 상태가 너무 심했는데 그게 이유가 이제 큰 회사들은 계속 이렇게 직원들을 평가하거든요. 근데 평가하는데 옛날에 이제 그 미국의 큰 회사에 GE라는 회사에 제이크 웰치라는 뭐 회장님이 있었나 봐요. 그분이 상대 평가를 고안해냈어요. 직원들을 줄을 쫙 세우는 거예요. 1등부터 200명이면 200등까지 쭉 줄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고가를 줘서 얘는 내년에 연봉을 더 올려준다. 얘는 뭐 조금만 올려준다. 밑에는 하위 30%는 자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만든 시스템을 우리나라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이하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이제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등급이 있는데 C 등급을 3번 연속으로 받으면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사규가 있었습니다. 이제 2번인가 받고 3번째를 겨우 B를 받아갖고 이제 잘리진 않았는데 거의 잘릴 뻔했죠. 근데 한 3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일하는 그 요령 같은 게 조금 늘어서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차가 오래되면은 뭔가 연차에 맞는 실력과 연차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연차에 비해서 좀 퍼포먼스가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지금 브라질 담당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브라질은 우리나라랑 완전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자는 시간에 그 친구들은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게임을 많이 하는 시간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꼭 새벽 3시, 4시에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그럼 이제 메신저로 막 이렇게 문제가 왔다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럼 브라질의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정상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IT 회사의 특성은 아마 지금도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정말 크고 좋은 회사들은 이제 그 교대 근무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거를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고 해서 그냥 그런 시스템 없이 그냥 굴러가게 됐습니다. 3년 동안에 이제 전문 연구 기간을 마치고 한번 다른 회사로 가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버지 말씀이 그 전문 연구 요원도 하게 해줬는데 회사에 배신하지 말고 충성해라 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로 가는 거를 잠깐 꿈을 줬고, 10년 동안 일했는데 한 번은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회사가 사실 되게 오래 다니기 힘든 엄청 빡빡한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상혁아, 너는 정말 우리 회사 오래 다니기 힘든데 어떻게 10년이나 다니고 있냐? 네. 그래서 너는 꼭 성공할 거다 이랬는데 아직 큰 성공은 못 하고 있지만, 딱 그 말 듣고 몇 달 뒤에 사표를 썼습니다. 요 화면은 이제 제가 최근에 작년부터 하는 이제 요 프로그램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죠. 아까 그런 텍스트가 아니고 플로우 차트라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초등학생들 교육용 프로그램처럼 생겼어요. 그래갖고 저 선을 적절히 이어주면은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그냥 현재 공장 안에서는 그 압축 공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압축 공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를 넣기 위해서는 공기를 빠르게 강하게 주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그런 압축 공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 압축 공기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탄소 배출량 관련해서 그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그러니까 전기를 적게 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전기를 적게 쓰려면 현재 우리가 얼마나 그 공기를 쓰고 있는지를 알아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10년 동안은 소프트웨어 개발 IT 쪽에 있다가, 지금은 IT랑은 약간 동떨어진, 그러니까 설비 자동화, 공장 자동화, 그다음에 모터 이런 쪽으로 왔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그 챗 GPT를 혹시 쓰시나요? 많이들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는데, 그 챗 GPT한테 제가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도대체 소프트웨어 개발과 FA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봤는데, 너무 똑똑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한 기술이 다르고 뭐 환경이 다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 저렇게 대답을 해주는 건데, 이게 되게 요즘에 개발자나 이게 엔지니어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예요. 요 챗GPT, 뭐 생성형, 뭐 AI, 이게 너무나도 똑똑하게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거든요. 이게 이제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얘가 이제 혼자 창의적으로 저런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웹사이트에 계속 등록해놓고 이렇게 블로그 같은데 포스팅 해놓은 거를 다 몇 년치를 수집해가지고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가끔 거짓말도 하는데, 이 특성이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뻔뻔하게, 티가 안 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 딱 접속하면 뭐 잘못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KUG, 처음이 아니고 이제 첫 회사 KUG인데, 제가 이제 KUG에 들어간 이유가
처음에 이게 이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KOG라는 이름이 뭘 것 같으세요? 무슨 약자입니다. 오늘 2부 메시지 말씀 중에 나왔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 그 저기 그러니까 창립자들이 전부 경북대학교 컴공 신우회에서 출발한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대표님은 그 이후로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의 뜻을 좀 바꿨습니다. 이게 계속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 이게 사람들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뽑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고객이 KO 할 때까지 고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처음에는 이제 KOG였는데 나중에 유저들이 그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은 저거를 이렇게 코그라고 읽었거든요. 지금 아예 이름을 코그라고 바꿨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는 직원이 한 50명 정도였는데 나중에 한 300명까지 갔다가 지금 한 250명, 제가 퇴사할 때는 한 200명, 250명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닐 수도 있는데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제일 큰 회사였어요. 이게 너무 옛날 게임이라서 예전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던, 그러니까 사실 근데 초등학생들이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 돼서도 저런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1년에 한 그랜드 체이스라는 게임이었는데 1년 매출액이 당시 2007년 8년 당시에 1년에 한 150억 정도. 근데 직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 한 300명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팀에 한 4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IT는 제조과는 다르게 그게 거의 버는 돈이 거의 다 이제 순이익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높은 편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직을 하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 갑자기 이제 계속 회사 그 게임 회사에서 제가 좀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이런 회의도 좀 들었고 그때 당시 갑자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갑자기 막 유행처럼 번지면서 약간 그런 환상에 사로잡혔는데 이제 아직 4차 산업혁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약간 환상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약간 실체가 없어요. 하지만 계속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는 계속 이제 IT랑 이렇게 분야가 융합되고 있습니다. 계속 합쳐져서 IT 시스템들이 이렇게 건너오고 기술들이 계속 넘어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배우게 된 것은 기존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만 배웠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산업에서 많이 쓰는 모터에 대해서 PLC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원래 공장에서는 그 PLC라는 걸 쓰는데 이제 그 PC랑은 좀 다른데 그 공장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PLC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교회 명준 집사님이 되게 전문가세요. 요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잠깐 했던 그 AGV라는 건데 자동으로 돌아다니는 기계입니다. 이게 물류 쪽에서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아이템인데 사실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막 1970년, 80년대부터 공장에서는 많이 썼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 이제 쿠팡 같은 데서도 큰 물류 회사에서는 이런 걸 쓰면서 그러니까 뭐 사람을 줄이겠다기보다는 저런 애들을 쓰면은 사람이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동영상 잠깐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쪽은 이제 저기 앞에 라이다라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쉽게 생각하면은 그 집에서 많이 쓰시는 그 로봇 청소기처럼 동작하는 애예요. 근데 길은 정해져 있는데 알아서 피할 수 있는 거죠. 저 위에다 뭔가 짐을 싣고 다녀야 됩니다. 쟤는 청소기가 아니고 이제 물류 기계이기 때문에 가격은 되게 비싸요. 제가 납품했던 현장은 뭐 AGV 한 대 들어가면은 거의 한 1억 정도, 한 대당 1억. 그런 애들이 한 50대씩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이게 그 IT 쪽에서는 그 그냥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되게 멋있게 포장하면은 무슨 요즘에 뭐 이렇게 투자 받기 위해서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자동화 쪽에서는 또 다른 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디지털 트윈. 현실을 가상화 세계에 똑같이 복제를 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AGV를 굴리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속 안에서 가상의 AGV들이 얼마나 돌아가면서 얘네들이 얼마나 일을 빨리 많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요거는 2021년부터 한 제가 2년, 3년 정도 수행을 했었는데 평택에 막 한 8개월 정도 출장 가 있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 뭐 이렇게 무슨 현대나 뭐 기아 이런 데랑 일을 해야 돼가지고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 대기업이랑 거래하다가 실수하면은 막 손실 나면은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 저한테는 이제 막 한번 실수해서 프로그램이 꺼졌는데 11억을 물어내라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저 11억 없는데 예. 물론 제가 물어내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보상을 해야 되지만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압박을 해서 더 일을 돈 안 들이고 일을 시키기 위한 약간 그런 협박 수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영상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게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회사에서 하는 아이템인데 저 컨베이어 벨트 위로 지나가는 게 빵입니다. 빵. 상자에 저 로보트가 빵을 자동으로 담는 거예요. 진공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보통 이제 자동화라고 하면 뭐 사람 뭐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람이 서서 저 빵을 상자에 담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피곤하거든요. 팔도 아프고 하루 종일 빵을 상자에 담는 저 단순 반복 작업을 과연 사람이 하는 게 맞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저런 일은 로봇한테 시키고 사람은 좀 더 이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버 얘가 제가 저번에 있던 회사는 서버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서버 프로그램. 서버의 어원이 노예입니다. 노예. 서버. 클라이언트 반대말은 이제 클라이언트인데 클라이언트는 고객이잖아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이렇게 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이직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서버가 아니고 서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모터인데 되게 비싼 모터가 있어요. 근데 얘도 어원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왜 노예냐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저런 어원에서 그래서 계속 왜 일하는 것마다 이게 다 왜 노예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약간 그 요셉 같은 그런 메시지를 가끔 들으면서 뭐 비록 하는 일은 노예가 붙어 있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찍으면 안 되는 사진인데 이게 그 전기자동차 공장입니다. 이게 지금은 안 하는데 저번 주에 잠깐 출장 갔다 왔었거든요. 프로그램이 자꾸 뭐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얘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대신하는 아까 AGV의 연장인데 컨베이어 벨트 대신에 AGV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일의 너무 범위가 다양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 공장에도 출장을 많이 갔었고 그 사천에 있는 그 카이에도 출장을 갔었는데 전투기 그 엔진 시험기 만들러 갔었습니다. 그걸 뭐 혼자 만드는 건 아니고 저 모터를 그 셋업하러 갔었고요. 국방과학이나 뭐 국방산업 그런 쪽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것도 자동차 공장인데요. 화면이 좀 예. 이제 아까 그 평택 공장은 이렇게 컨베이어 대신에 AGV가 투입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여기는 또 특이한 게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 전용기라고 하는데 저 터널처럼 생긴 곳을 AGV가 통과하면은 안에서 기계들이 다 자동으로 모터를 다 조립을 합니다. 전기차 모터, 감속기 이런 거를 다 자동으로 조립하고요. 예, 요것도 한번 틀어주십시오. 요 이제 분야가 또 완전 계속 이제 회사 일이 계속 바뀝니다. 요거는 삼방 실링기라고 해서 그 떡을 포장하는 겁니다. 오메기 떡인데 한번 보실게요. 저게 어떻게 포장하냐면 저기 지금 저 시커먼 애들이 가열돼 가지고 롤러로 돼 있거든요. 저희 이제 그 과자, 떡, 뭐 초콜릿 그런 포장 보시면은 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막 칼집이 나 있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쭉,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과자 봉지는 다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세 면을 이렇게 합쳐서 하는 이런 것도 이제 서버 모터랑 PLC를 통해서 만들고 있고요. 네, 이것도 원래는 찍으면 안 되는 사진인데 몰래 찍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이제 계속 전기차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동영상입니다. 한 번만 틀어주시겠어요? 전기차 모터의 중심에 들어가는 금속이 있는데 얘가 이제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하는 장비가 있어요.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네, 테슬라는 이미 모터에 저렇게 카본을 감아가지고 고속에서의 특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 전통적인 자동차 그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H모사에서도 그거를 따라하려고 스테이터에 이제 카본을 감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감아주는 장치를 올해 7월, 8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작업을 했었습니다. 저거는 지금 구미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아주 그냥 뭐 이것저것 엄청 일을 많이 여러 종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이제 어쨌든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신기한 일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 다녔는데 처음에 신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우회 모임에 나가려고 갔는데 이제 별 생각 없이 저는 기도수첩을 맨날 들고 다녔으니까 기도수첩을 들고 갔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그 같은 그러니까 다락방교회 말씀을 같이 하는 그런 선배님들이 이미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너무 대놓고 기도수첩을 들고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왔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게 막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되게 쿵쾅쿵쾅 되게 걱정했던 거예요. 왜 신입사원이 이 기도수첩을 하고 저를 몰래 조용히 불러가지고 당신 누구야 이렇게 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문연구요원을 하면서 되게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그 전문연구요원을 그러니까 뭐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논산에 이제 4주 훈련을 갔는데 거기 같은 이제 훈련소 동기들이
다 학벌이 어땠냐면은 그때 당시에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요 부분이 한 그런 분들이 한 80%, 이제 나머지 10%가 막 연세대 한 명, 고려대 한 명 있을까 막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똑같이 훈련을 받는데 이게 내 능력으로는 올 수 없는 자리인데라고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근데 거기서도 또 그 4주간의 짧은 군사 훈련이었지만 거기서도 그 CCC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서울대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강제로 새벽기도 같이 하고 저는 성경책 안 들고 갔는데 그 엄청 미니 성경책 주시면서 같이 포럼하자고 막 새벽에 깨워가지고 그렇게 되게 은혜되는, 정말 은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평택 8개월 출장을 이렇게 가 있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든 현장으로 보내시나 했는데 거기서도 또 기술첩을 또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책상에 딱 올려놨거든요. 근데 또 신입사원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회사에 온 신입사원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왜 그 기도수첩 뭔가요? 라고. 혹은 저희 교회에서 보는 기도수첩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이 다락방교회를 미국에서 다니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제 미국의 교수님으로 있고 이제 여동생은 뭐 뉴질랜드에서 있고. 근데 그 친구가 혼자 한국에 사는데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약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부터 약간 힘을 내서 너무 힘을 얻어가지고 저희 회사는 사표를 쓰고 미국 현대모비스로 이제 재취업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잘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은 거래처 한 분이 또 이렇게 교회를 또 한동안 안 다니시던 그 백 차장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 말씀으로 같이 포럼하면서 힘을 얻으셔갖고 그분도 이제 또 힘을 내서 본인 회사 그만두시고 더 좋은 회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그 예배생활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항상 이렇게 카톡이 가끔 옵니다. 고맙다고. 전 별로 한 거 없는데 아무튼 기도첩을 들고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들고 다니는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제가 힘들 때 이렇게 보려고 하고 약간의 이렇게 티를 내는 게 좀 필요하니까. 보면은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느 교회 다니냐, 막 이런 현장에서 나도 교회 다닌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이게 뭐 잠언 3장 6절을 제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이게 되게 이 특강 준비하면서 이 말씀하고 어쨌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저한테 와닿은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저도 뭐 아직 큰 뭐 세상 기준으로 성공했다고도 볼 수 없고 되게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범한 이제 프로그래머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여정 속에 있지만 어쨌든 모든 성도님들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사소한 것에라도 모두 인도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쓴 것 같네요.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너무 일방적으로 저 혼자 얘기를 했으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